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챕터 2의 계산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이제 문제 푸실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패턴은 비슷하게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동부 지점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서 올림하라 그랬거든요. 올림하니까 라운드 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알맞은 거 하라 그랬는데 뭐 올림이니까 당연히 라운드 업을 쓸 거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섬하고 라운드 업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count if s라는 함수와 average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인데 그 8번째 자리가 보통 우리가 그 성별을 구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 이렇게 해서 추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첫 번째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는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해라. 마지막은 이제 그 오류 발생 시에 코드 오류다라고 하는 게 if 에러죠. if 에러와 그다음에 왼쪽에서 뭔가를 찾는 건 left, 그 다음에 어떤 표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hlookup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문제 중에 2-3문제는 좀 쉬우니까 그 2-3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동부 지점의 합계를 여러분들이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업을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수식에 자, 함수 삽입에 들어가셔갖고요. 자, 여기서 자, 모드로 하고 여기다 제가 R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까지는 뭔가 내려오고요. 네, 라운드 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업 확인 눌러주고요.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쓸 거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뒷섬을 데이터베이스 썸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함수를 눌러줘서 뒷섬이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함수 추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뒷섬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갖고 검색을 누르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검색해서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편한 방법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자, 뒷섬이 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A2부터 D10까지가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우리가 구할 게 지금 매출액이거든요. 그 매출액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3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건은 A12부터 A13, 여기 지점의 동부네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썸에 대한 함수는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다시 라운드로 돌아가셔야 돼요. 라운드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그 소수점이 아니라 지금 그 양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정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3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 보면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거든요.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올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 하면은 요거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점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빠지는 거예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고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의 자림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천의 자리까지만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네, 직위가 주임인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네요. 요거는, 네, 지금 문제 보면은 에버리지랑 카운트 if s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명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if나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그죠? 근데 지금 보면 크면서 뭐 and 기호 써야 되나? 아니면 크면서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 딱 주어졌어요. 에버리지와 카운트 if s를 쓰세요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를 우리가 쓰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함수 합입에서 네, 모두에서 카운트 복수니까 네, 여기 있네요. 카운트 if s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임을 우리가 120만 원보다 이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상여금이죠. 지금 상여금에서 이렇게 선택을 J3부터 J10까지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조건은 크면서니까 크다겠네요. 크다.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 1, 2, 0, 0, 0, 0, 0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더 써야 되겠죠? 네, 조건 하나는 그 다음은 우리가 직위가 주임이래요. 주임이면 H3부터 H10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주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네, 에버리지는 사실 쓸 필요가 없네요. 지금 문제 보면은 지금 그 상여금이 120만 원 이상이고 직위가 주임인 사람만 뽑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는 에버리지를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명을 표시를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끝에다가 앰퍼샌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count if s에서 우리가 함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앰퍼샌드하고 그 1이라고 찾은 거를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려고 앰퍼샌드 명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사실은 이 뒤에 명자 표시하는 거는 셀 서식에 가셔갖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정의에 지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함수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앰퍼샌드 명 이렇게 양쪽 겹다운표를 하고 큰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번은 쉬운 문제예요. 2번은 쉬운 문제고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네, 이런 문제 정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세 번째는 성별을 구하는 건데 자, 지금 문제 보면은 추수하고 미드 함수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는 값이 1, 2, 3, 4부터 254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추수 쓰기가 딱 좋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함수 삽입에서 자, 여기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일단 미드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미드. 왜냐하면 중간에 그 지금 앞에 6자리, 7자리, 8자리거든요. 8번째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드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모두에서 또 찾아볼까요? 사실 이게 미드니까 텍스트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미드 함수를 찾겠죠. 이렇게. 자, 미드 함수인데 얘가 몇 번째를 찾는 거예요? 지금 C17에서 몇 번째 출발해요? 8번째죠, 8번째. 왜냐면 앞에 주민번호 6자리, 대시 7자리, 그 다음이 성별 구분하는 거잖아요. 8번째 중인데 몇 자리만 필요한 거예요? 한 자리만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C17이 8자리, 미드니까 990218 6자리죠. 대시 7자리, 그 다음에 2가 8자리잖아요. 8번째 자리에서 한 자리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C17에 8자리 C에서 시작을 해서 한 자리만 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추수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1이잖아요. 1이가 남. 그 다음이 값이 2죠. 여. 그 다음은 뭐예요? 3은 남이죠.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여죠. 이렇게 와, 이거 알면 참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잠깐만, 남일은 뭐야? 남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추수가 value 1이 1이잖아요. value 2가 2고, value 3이 3, value 4가 4, 5, 6, 7 이렇게 254개까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녀 구분을 표현할 수가 있네요. 아주 센스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얘는 지금 2니까 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이니까 남이고 보통 이제 2000년대부터 태어난 우리 그 아이들이 3이 남이고 4가 여죠. 네, 그래서 1999년하고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분하고 요즘 태어난 애들이 이 앞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 2, 3, 4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3, 여자아이는 4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네요. 그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는 뭐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니까 if하고 라지를 이용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if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자, if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요 I17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17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요. 그럼 I17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I17이 여기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 있을까요? 이렇게. 자, 여기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모드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라지를 이렇게 찾아보고요. 자, 그러면 라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I17부터 I2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구하고 나서 밑으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설정을 하고요. 얘가 첫 번째 1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럼 다시 이제 2% 돌아올게요. 2% 돌아오면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I17이 라지에서 첫 번째다. 그러면 최우수로 표시를 했죠. 그럼 여기다가 최우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if를 또 써야 되겠죠. 예, 그럼 if 하면 더 쓰는 거예요. if.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써요? 그 다음에 I17이 라지죠. 라지. 그럼 다시 라지. 이렇게. 그럼 다시 얘가 블루 F4. 그 다음에 이번에 2위예요. 2위. 2위면은 다시 열로 2% 이쪽으로 와서 얘가 뭐예요?
우수. 2등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했죠. 공백으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겹다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2등이에요. 2등. 예, 얘는 2등. 2등일 때 우수. 예, 그리고 그러니까 I17이 라지 값에서 2등하고 같다. 그러면 우수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표시한, 우수랑 최우수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17이 지금 176이죠. 얘가 I17부터 I24 범위에서 1등이면 우수, 최우수. 그 다음에 2등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키포인트는 라지하고 I17하고 같다.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옆으로 또 누워있네요. 자, 그러면 H루컵이죠. 자,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if 에러 쓰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if 에러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논리 있을까요? 네, if 에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H루컵 써야 되죠. 자, 그럼 다시 눌러서 H루컵이 없네요. 자, 들어가서 이건 조회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찾기 참조해서 H루컵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H루컵에서 찾을 거는 지금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거든요. 왼쪽에 첫 번째 문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다시 레프트 함수를 또 쓰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함수 골라야 되니까. 레프트 없네요. 그러면 텍스트에서 레프트를 이렇게 쓰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A의 28에서 첫 번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28에서 첫 번째를 가져와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H루컵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글자 찾는 거예요. 왜? 여기 한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찾아서 자, 테이블 어레이는 자, 머리글 뺀 여기 B37부터 여기까지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드래그 할 거니까, 그죠? 절대 주소 붙이셔야 되겠죠.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이런 걸 이제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37, 38.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비슷하게 찾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비슷하게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M이면 M이고 S면 S여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찾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찾아라. 그러니까 폴스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예.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폴스라고 써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크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레프트에서 한 자리 찾았어요. 그 한 자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B37에서 D3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갖고 절대수 다 붙이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니까 두 번째 있으니까 2. 그리고 그 조회값이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M이면 M, S면 S. 그러니까 폴스라고 쓰신 거예요. 확인 누르면 안 되고요. 다시 if로 돌아와야죠. if로 돌아와서 이게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틀리면은 코드 오류가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코드 오류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코드 오류 A가 없잖아요. 여기에요. A가 없으니까 여기 코드 오류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라운드업 디어썸 쓰는 거 이건 앞에서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카운트 if에서 이건 너무 쉬웠고요. 그죠? 이거 추수 생소했어. 이거 아주 신선했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섯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문제 중에 보면은 두세 문제 쉬워요. 네, 두세 문제 약간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두 문제나 세 문제를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다르지만 출제 유형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골 문제예요. 이 추수 이런 문제들은 이것만 달라지고요. 내용만 달라지고 이 문제 푸는 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들을 잘 연습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 작업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